자, 그리고 원장님,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내용도 있어서 좀 제가 네, 함께 좀 대신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평소 생활 중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을 찾았더니 퇴행성 관절염 2기 정도로 보인다며 MRI 촬영을 권유받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이 검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고민이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사실 비슷한 소견을 듣긴 했는데요. 결국 MRI를 꼭 찍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검사는 또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고 또 병원에 갈 때마다 MRI를 계속 찍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이제 전화 주신 분들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MRI 촬영은 안 해보신 상태였거든요. 원장님, 이번 기회에 좀 이 궁금한 내용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먼저 엑스레이 그리고 CT, MRI 이렇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면 검사를 권유받으시는데 엑스레이는 그야말로 기본 검사이기 때문에 뼈의 구조나 관절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양쪽을 검사를 해서 개인마다 있는 차이를 개인 관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을 비교 검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엑스레이는 그렇다는 거고요. CT는 보통은 엑스레이를 단면으로 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와 똑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CT는 뼈를 단면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검사를 지금 말씀하신 그 MRI 검사는 이렇게 뼈를 보는 게 아니라 연골 구조나 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들 이런 데에 내부 문제가 조직. 있는지, 그리고 뼈도 뼈 안쪽에 골수에 있는 그 세포들이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괴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MRI 검사는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격이 한 55만 원 정도 개인 본인 부담금이 드는 고가의 검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꼭 관절 진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질문 주신 환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의 병원에서도 같은 얘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검사를 해서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RI 검사는 갈 때마다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증상의 변화가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셨으면 굳이 검사는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꼭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선생님 제가 이 검사를 꼭 해야 되나요? 상의하시고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 검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번 하시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초기 진단 비용은 들지만 그 투자로 내 무릎 관절이 더욱 맞습니다. 나빠지는 거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향후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들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원장님, 그 가운데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네. 제대열 줄기세포, 일단 그것이 궁금합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중간 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관절 연골이 손상돼 있을 때 뼈를 덮고 있는 관절면에 연골이 손상돼 있는데 이거를 재생시키는 방법이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줄기세포라는 거는 주인이 없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해지지 않은 능력이 아주 특출한 그런 세포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이 줄기세포를 신생아가 태어나면 탯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굉장히 많은 양이 분포되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채취해서 전처치를 통해서 저장을 시켰다가 냉동을 시켰다가 필요하신 분의 무릎의 연골 세포로 분화될 수 있도록 전처치를 한 후에 직접 병변에 주입을 해주면 네. 이게 분화돼서 연골 세포로 분화되고 연골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손상된 관절 연골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예. 자, 줄기세포 이식술도 역시 외과적인 이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하자면 이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데요. 자, 문제는 과연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어떤 환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치료법입니까?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은 처음에 개발된 그 목적은 젊은 연령층의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그 외상성 연골 손상이나 또는
박리성 골연골염 같은 젊은 환자들에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 그렇군요. 치료 효과가 쌓이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게 인정이 돼서 예, 예. 지금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진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그 대안 치료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다른 치료를 여러 번 했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환자들 이런 데 어. 시행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대안 치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서 큰 수술, 위험도가 큰 수술은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대안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분들 치료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55세 여성분이신데요. 젊은 나이신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네. 과거력을 보면은 스키를 타다가 부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정도로 인대가 망가지면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이 서서히 진행되게 아유,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시술 전에 관절경을 보시면 무릎 연골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고 1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봤을 때 주변 연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상 연골로 회복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사례는요. 자, 이분은 골괴사까지 있으셨거든요. 61세 여성분의 맞습니다. 치료 사례입니다. 그 MRI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제 가운데 사진처럼 뼈 상태가 정상인지 건강한 뼈인지 상처가 많이 난 뼈인지를 확인하고 네네. 또 재생 능력이 있는 뼈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술 전 MRI를 보시면 오른쪽 무릎 안쪽에 그 경골 근 위쪽 종아리뼈 위쪽이 뼈가 괴사가 돼서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소견을 예, 볼 수 예. 있었고요. 물론 저렇게 괴사가 된 바로 위쪽 부분에 그 관절 연골은 다 마모가 돼 있는 게 시술 전에 관절경 소견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괴사된 부위의 뼈에 그 부담을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골 근위부 절골술을 해서 축을 안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관절 연골이 다시 재생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치료법인데요. 원장님, 이건 역시 또 세포 치료라서 많은 분들이 또 혼동하기도 하고요. 네. 자, 정확하게 자가연골 세포 치료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자, 이것은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이 그 줄기세포를 병변에 이식해서 연골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고 그 분화된 연골세포가 연골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치료라면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정상 연골을 채취해서 수를 늘리고 그 세포 배양을 통해서 수를 늘리고 이 늘어난 연골 세포를 다시 병변에 주입해서 결국은 한 단계 단축시켜서 연골을 바로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나의 연골에서 추출한 맞습니다. 이제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자가연골 세포 치료인데요. 어떠한 또 특징과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 물론 줄기세포 이식술도 그 안정성이 그 확보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자가연골 세포는 본인의 몸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무균 상태에서 배양을 하고 그 배양된 세포를 다시 주입받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초자연골, 우리 몸에 있는 연골 종류 중에 관절연골 그 형태를 초자연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초자연골과 동일한 초자연골을 늑골에서 채취해서 다시 주입하기 때문에 한 번 치료로 거의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네. 무릎뼈를 깎지 않고 그냥 주사기로 주입해 주기 때문에 와. 보다 안전하고 수술 범위가 적다, 그리고 시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환자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연골 세포 치료 실제로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71세 어머님이신데요. 치료 받으셨어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이든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든 관절경 소견은 거의 비슷한데요. 시술 전에 보시면 무릎뼈에 연골이 다 벗겨져서 누렇게 그 연골 하골, 그 연골을 받쳐주고 있는 뼈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관절 안쪽에 뼈가 노출이 되면 결국은 골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네네. 빨리 덮어주는 게 치료 목적인데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다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관절경을 봤을 때는
정상 연골과 거의 비슷한 연골로 덮여져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가연골 세포 치료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감안하시고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